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스무고개라고 하죠, 스무고개.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스무고개예요. 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100까지? 그런가요? 안 되면 어떠시려고? 네. 네. 어쨌든 20번째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초간단 제곱수 계산, 초재계 네. 2탄입니다. 초재계 2탄. 2탄이고 초재계 2탄. 지난 시간에 예. 그 뒷자리수 1의 자리 숫자가 이제 큰 수 가르쳐 준다고 하셨거든요. 기억하시는군요. 네, 잘 기억하고 있죠. 네. 기억은 참 잘하시네요. 기억 다른 것도 다 잘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22의 제곱, 31의 제곱 뭐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1의 자리 숫자가 좀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네.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면은 언제나 좋아하시는 숫자 18의 제곱이죠. 자, 네. 18의 제곱입니다. 18의 제곱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18의 제곱. 네. 지난번에 배운 것으로 하면은 네. 지난번에는 수가 22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20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10으로 만들기는 너무 크니까 이것도 똑같이 20으로 그렇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20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18에다가 더하기 2, 네. 한 번 더하고 한 번은 빼주고, 그렇죠. 그 다음은 더하기 2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 얘를 갖다가 조금 여기를 옮겨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18의 네. 제곱 빼기 2의 제곱은 네, 맞아요. 18 더하기 18 빼기 이렇게 되겠죠. 네. 그걸 한 과정을 갖다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해봤으니까 생략을 해봤습니다. 네, 2의 제곱은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과정이니까 저번 시간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얘는 더해서 몇십을 만들어졌고 저번 시간에 22는 빼서 20을 만들어졌죠. 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몇십으로 만들어주면 계산이 간단해진다. 이거는 똑같아요. 네. 근데 더하냐 빼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저 계산해 보실까요? 네. 그러면 20이고 16이에요. 네, 324. 그렇죠. 20의 2배가 아니라 16의 2배는 30이니까 네. 324가 바로 나왔죠. 자, 이 방식으로 저번 시간하고 다르게 좀 풀어봤어요. 자, 그럼 이것도 원리를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저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좀 잘라서 옮겼죠. 네. 잘라서 옮겼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이 되게 어딘가에서 가져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 일단 한번 여기가 18칸이고 여기도 18칸이에요. 18칸이면은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여기를 이제 가져온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두 칸을 이렇게 더 가져올 거예요. 두 칸을 가져오려면 여기 이만큼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만큼을 가져가야 될 거고.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걸 잘라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게 그냥 끝에 있는 게 편하니까 여기 있는 애를 잘라볼게요. 네,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이 자른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는 18칸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잘라내보니까 여기는 16칸이 남죠. 네. 16칸이 남는데 그럼 여기에 두 칸, 18칸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할게요. 네. 이쪽으로 옮기면은 요까지 들어가죠. 요까지. 네. 요까지 들어가죠. 네. 그러면 제가 또 약간 알기 쉽게 얘를 갖다가 조금 표현해보면은 전체적인 거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네. 얘를 여기로 옮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큰 직사각형은 16 곱하기 20이 되겠죠. 네. 여기다가 역시 2 곱하기 2를 더해주는 모양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제곱수를 구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설명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공식이란 거는 금방 까먹는 거예요, 사실. 네. 먼저 원리에 대한 그 이해가 확실히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선생님께서는 잘 이해하셨죠? 네. 뭐 좀 헷갈리시나요? 좀 헷갈리는 것은 네. 여기서 이제 더했으니까 여기는 음. 혹시 뭐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네. 그림으로 보여주면 네. 딱 알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18의 제곱도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죠. 18의 제곱도 일단은 20을 만들어라. 네. 즉 20을 만들었으니까 2를 더해서 20을 만드니까 2를 뺀다 이번에는. 2를 빼면은 18에서 2를 빼면 16이고요. 나 2를 했으니까 2의 제곱을 더해준다.
그래서 답은 324가 되고요. 네. 자, 똑같이 19의 제곱 같은 경우도 20으로 만들면 되겠죠? 네. 그러면 1을 더해줬고 이번에 19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죠? 1을 빼줘서 18. 18. 그러면 1의 제곱을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네. 18의 2배는 360이니까 361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1의 자리 숫자가 5보다 큰 6, 7, 8, 9의 경우에도 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번에 배웠던 우리가 그 초간단 제곱수 계산 1에서 배웠던 그 방법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모자란 걸 채워줬죠. 네. 그래서 남는 걸 버리는 방법으로 했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29의 제곱은 29가 30이 되려면 네. 30 곱하기 29가 30이 되었으니까 하나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28. 네. 하나를 뺐으니까 더하기 1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841. 그렇죠. 네. 48의 제곱은 이번에도 50을 만들어 줄 건데 50 곱하기 그 다음에 2를 빼야겠죠? 46 더하기 4. 네. 50 곱하기 46은요. 이거 저번 예전에 배웠던 그 공을 하나 붙이고 반으로 쪼개라. 그렇죠. 그거 생각났어요. 공을 하나를 붙이나요? 공을 두 개 붙이지 않나요? 100이니까 2개 붙여야겠네요. 아, 그렇죠. 네, 네. 2개 붙이고 네. 하나 하는 거. 그래서 2, 3. 근데 뭐지? 230. 4. 그렇죠. 그거 맞죠? 네. 네. 잠깐 공이 나오니까 당황하셨어요. 네. 234가 아니라 네, 2304가 되는 거죠. 2300에서 살고, 어쨌든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48 곱하기 48로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초간단 제곱수 계산이라고 말했던 거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제곱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방식이 익숙해진다면 훨씬 편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방식으로도 제곱수를 풀어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제곱수에 대해서 다른 계산보다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네. 제곱수는 뭔가 간단하게 구해지더라. 네. 그리고 몇몇 제곱수들은 아예 외워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희가 이걸 1강부터 계속 이렇게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식을 보면은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수를 계산하기 편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 네.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조작을 하는 걸 역시 이 제곱수를 통해서도 연습을 하셔야 여러 가지 이런 수를 조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만 해서는 그 연습이 안 돼요. 네. 자꾸만 알고리즘 훈련만 하게 되니까 다른 연산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반드시 그냥 알고리즘에 비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저희가 계속 알려드린 이유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저번에 이제 6강이었나요? 그때부터 쭉 제곱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제곱수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자, 요거는 100판이죠, 100판. 네. 100판. 저희는 이제 1에서 100까지의 제곱수를 처음부터 다루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일단 저희가 했던 걸 이제 조금씩 표시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처음에 제일 쉬웠던 거는 한 자릿수의 제곱이었어요. 얘네들은 쉽다. 다 했어. 얘네들은 어떻게 쉬웠죠? 곱셈 99. 그렇죠. 곱셈 99로 다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곱셈 99에다가 00만 붙이면 되니까 역시 쉽다. 네.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희가 그 10몇 강에서 10강 때 초반 그때 배웠던 19의 단 곱셈 네. 99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11자리 숫자가 1인 두 수를 곱하는 방법을 적용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도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16강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요. 16강에서는 요걸 배웠어요. 16강에서는 1의 자리 숫자가 5인 제곱수를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배워서 그때 아마 기억나시는 게 이렇게 해서 36개를 알게 됐다라고 네, 했어요. 맞아요. 그럼 저번 시간에 초재계 1탄에서는 저희가 네. 소위 1의 자리 숫자가 5보다 작은 좀 작은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초재계 1에서 배웠던 거죠. 초재계 1.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초재계 2에서는 이렇게 배운 거죠. 네. 자, 그럼 혹시 제가 빠뜨린 수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웠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저희가 1에서부터 100까지 이 수의 제곱수들은 다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통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한 가지씩 다 해본 거예요. 네. 이걸 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선생님한테도 물어볼게요.
14의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실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9의 단으로 계산하면은 19의 단으로 네. 계산할 수도 있고 또 14의 제곱이요? 네, 이거 배웠던 그쵸. 방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네. 이용해서 곱셈 공식으로 그렇죠. 14를 10으로 만들고 네. 그 합차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풀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곱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섭렵을 해나가잖아요. 네. 그럼 알게 모르게 자주 나오는 제곱수들은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수를 보자마자 이거는 뭐의 제곱수였어 아 맞아요. 라는 네. 감을 잡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625로 빠져마자 이건 25 곱하기 25야라고 아는 것과 네. 아닌 거는 그 625라는 수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계산을 했을 때 실수도 훨씬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곱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중등에서 언제 제곱수 나오는지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시죠? 직각삼각형의 네.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네. 나오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니까 이런 제곱수들을 이런 방법으로 꼭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 보시면 좋겠다. 네. 이게 저희가 16강부터 20강에서 제곱수 부분을 가르쳐 드리면서 저희가 네. 또 같이 공부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아 네. 자, 그럼 제곱수를 좀 배워보면서 좀 네. 오늘은 느낀 것들 좀 소감을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사실 소감이 제일 어려운데요. 네. 네, 제곱수가 좀 사실 범위가 제가 알고 있었던 범위는 좀 좁았던 것 같은데 그 범위가 더 넓어져서 앞으로 계산할 때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연산은 어느 정도는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계산 뭐 정확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훈련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저는 1차적으로 자신감이라고 봐요. 자기가 자주 본 수, 자기가 네. 한번 계산해 보거나 많이 틀리지 않은 수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되게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특정하게 자주 잘 나오는 패턴의 수들은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의 연산 방법을 익히는 게 결국 연산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는 좋은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곱수를 다시 한번 네.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